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효율성을 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흔히들 회사가 크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직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이걸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를 찾아볼 겁니다. 과연 누가 1등일까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회사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몇몇 익숙한 이름들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애플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워낙 돈도 잘 벌고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니까요. 충분히 그럴듯한 추측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애플이 아닙니다. 그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어떨까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확장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후보죠. 하지만 아쉽게도 알파벳도 1등은 아니네요. 아마존 당연히 생각나죠. 유통과 기술을 다 잡은 거인이니까요. 근데 아마존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명당 효율성을 따지면 순위가 확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진짜 챔피언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아마 이 이름 들으시면 처음 들어보는데?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예상 밖의 주인공입니다.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820만 달러. 네, 이게 직원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1억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주인공은 바로 맥케슨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고요? 간단히 말해 의약품 유통업체예요. 대형 제약사들이 만든 비싼 약들을 병원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약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수십억 달러짜리 물공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맥케슨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저런 압도적인 효율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회사들을 쫙 놓고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본 집약적 모델. 사우디 아람코처럼 처음부터 석유 시추성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소수의 인력이 그 거대한 기계를 돌려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맥케슨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 모델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비싼 상품의 유통 과정 자체를 최적화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리스트를 보면 이 패턴이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보세요. 맥케슨, 센코라 같은 제약 유통사들이 있고 바로 밑에 사우디 아람코,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쫙 깔려 있죠. 결국 효율성의 끝판왕은 자본 아니면 고부가가치 물류 이 두 분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우리가 익히 아는 빅테크 기업들, 그 잘 나가던 회사들은 도대체 이 순위에서 어디쯤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와, 이 그래프를 보면 격차가 한눈에 들어오죠? 최상위권인 맥케슨이나 사우디 아람코랑 기술 분야의 리더인 애플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애플의 직원 1인당 수익 240만 달러, 이것도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하지만 저 위에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회사들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자본이나 물류가 아니고요. 바로 확장성이죠.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서비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 거의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랑 또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서 나오는 고마진 제품. 이게 바로 빅테크의 효율성 모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효율성 스펙트럼의 저 끝, 그러니까 노동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산업이죠. 바로 유통업입니다.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을 보세요. 직원 한 명당 수익이 대략 30만에서 40만 달러 정도 되네요. 아까 봤던 애플이랑 비교해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수많은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낮은 숫자를 보고 유통업은 별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술로 개선할 여지가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럼 유통업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물류를 똑똑하게 만들고 창고는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딱딱 배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직원당 수익이라는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지표,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요, 아주 강력한 투자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직원당 수익이라는 기준으로 기업들을 나눠보면 투자 전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기술 기업은 어때요? 플랫폼이 계속 커나가면서 앞으로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성장에 투자하는 거죠. 반면에 사우디 아람코 같은 에너지 기업은 이미 효율성이 높지만 원자재 가격에 따라 흔들리니까 가치 투자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게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유통업체들입니다. 지금은 낮지만 자동화에 투자했을 때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잖아요. 바로 턴어라운드, 즉 대반전을 노리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는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자본 집약 모델일까요? 아니면 맥케슨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 모델, 혹은 애플 같은 플랫폼 모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